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런 건데, 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차함수랑 정확히 말하자면 절반이랑 무리함수가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까는 다 동시에 나오긴 했지만 역함수 관계는 아니었고, 이제부터 할 게 이제 역함수 관계인 애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거야. 만약에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2,0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랑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의 그래프는 0,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의 절반이 있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상황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뭘 주냐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줄 거야. 이 노란 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줄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주면 교점이 하나씩 나오겠지. 그때 그 두 교점의 관계를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여기 몇 개 있거든? 그때 알겠지만 이 둘은 당연히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 점 좌표가 a, b라면 이 점 좌표는 당연히 b, a일 거야. 당연히 y는 x의 대칭인 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의별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책에는 없지만 여기서 뭐 쓸 수 있는 거는 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를 쓰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는 요 원점이랑 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 왜? 요 길이가 같거든. 피타고라스 쓰면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잖아, 그지?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상황에서 요 두 선의 기울기의 관계를 보자. 이 두 선의 기울기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왜? a분의 b, b분의 a 니까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해. 여튼간에 요 상황, 이차함수의 절반과 무리함수, 걔네들이 역함수 관계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를 띡 던져줘서 나오는 교점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문제. 이게 가장 이 형태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형태다. 알겠지? 요거는 눈에 좀 익혀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교점의 좌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못 구해. 뭐 이식을 안 줄 수도 있고 무리함수의 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교점 좌표를 못 구해요. 만약 교점 좌표를 구한다 친다면 그냥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지. 이 직선과 얘가 같다라고 놓든 이 직선과 이차함수가 같다고 놓든 간에 그냥 구하면 돼. 어차피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똑같거든. 근데 못 구하는 상황이라 치자. 그래서 임의로 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쳐. 그러면 임의로 점을 찍을 때 얘들아, 얘는 좌표가 a, 만약에 얘가 y는 루트 x-2라고 친다면, 얘는 임의로 좌표를 찍을 때 a, 루트 a-2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뭔가 뭐 거리를 구한다거나 무언가 할 때 계산식이 복잡해. 루트 때문에. 그래서 그 계산식 안에서 또 제곱을 해야 되면 식이 차수가 뻥튀기가 되잖니. 얘는 1차로 제곱하면 1차가 되겠지만 얘만 해도 2차가 되고, 만약에 또 다른 2차 함수와 교점하면 4차 함수가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의의 점을 찍어서 무언가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리함수 위에 점을 찍는 게 아니야. 계산이 복잡하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얘를 찍는 거야. 왜냐면 얘는 제곱 안 해도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라고 해서 그럼 얘 대신에 그럼 얘를 루트 a-2, a라고 두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바보지.
지금 이 점을 안 쓴다는 이유는 루트 때문에 좌표에 루트가 있으니까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버리면 되지. 그럼 얘 역함수 구하면 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2일 거거든. 그러면 이 루트가 들어있는 이 복잡한 더러운 임의의 점보다는 이 점을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무리함수 위에 임의의 점 찍는 것보다는 이차함수 위에 임의의 점 찍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고. 오케이? 왜?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되잖아. 얘는 제곱을 계산상의 루트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370번을 풀기 전에 방금 배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보자. 370번 할 거야. 자, 72번 봅시다. 72번에서 n은 자연수고 정의역은 0 이상인 함수인데 하나는 무리함수, 하나는 이차함수야. 그러면 이걸 배운 거를 기억한다면 일단 너희가 의심해 봐야 돼. 역함수 관계 아닐까? 라고 의심해 보고 나서 그 둘의 가장 주요한 점을 딱 찍어보면 일단 지금 이 부분 시험 문제 애지간하면 나올 거야. 무리함수랑 이차함수 이 역함수 관계 가지고 무언가 하는 거. 자, 무리함수 식이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야. 그러면 얘 제일 중요한 점인 시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n제곱 콤마 마이너스 n이지. 다음 gx x제곱 플러스 2nx. 자, 그럼 얘 제일 중요한 점인 꼭지점 찾아보면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n 콤마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무리함수의 시작점 구해보고 이차함수의 꼭지점 구해보니까 이 두 점이 역함수 관계지. 아, 이게 얘네들 역함수 관계인 거야. 요거를 캐치했다면, 오케이? 이거 캐치했다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때 역함수 관계가 되도록 그리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자, 무리함수 시작점 좌표 얘고 x가 0일 때 y값 찾아보자. x가 0이면 n-n이니까 0이네. 0,0 지나지. 얘도 x에다 0 집어넣으면 0,0 지나지. 아, 둘 다 0,0을 지나네. 그럼 0,0을 지나면서 시작점 좌표가 뭔진 모르겠고 방향이 오른쪽 위 이렇게 그려질 거야. fx가. 괜찮아?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있어? 얘랑 y는 x 대칭으로 그려지겠지. 오케이? 됐지? 얘네들 역함수 관계야. 근데 문제를 이제 더 읽어보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오지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 줬지. 보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줬어. 얘가 얘래. 그때 교점을 PN, QN이라 하자. 그럼 여기가 PN, 얘가 QN.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거든. 역함수 관계인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준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줘서 그때 교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 딱 여기까지가 딱 세팅된 상태거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구하라는지 보자. 자, 이때 그 PN과 QN의 거리를 LN이라 하재. 그치? 그래서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구해서 계산해보래. 이 얘기지.
됐어? 그러면 얘들아, 길이 구하려면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둘의 좌표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좌표 구할 때 어느 쪽 구하는 게 편하다고? 이쪽으로 구하는 게 편하다고. 얘는 루트 있어서 계산하기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얘는 안 구해도 돼? 돼. 왜? 얘 좌표 구해서 y는 x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얘한테 대칭이니까 이 길이 똑같겠지. 이해됐어? 또는 이 점의 좌표가 이쁘장하게 나온다면 계산을 했더니 나왔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를 표현하면 되잖아. 뒤집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할 대로. 그래서 여튼간에 뭘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자? QN을 가지고 계산하자. PN보다는 QN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이차함수 위의 점으로. 그게 계산이 편하니까. 됐지? 자, 그래서 QN 위의 좌표를 임의로 찍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GX의 식 있잖아. 다음,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고. 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얘들아 봐봐. PN이든 QN이든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생각해봐. 얘들아 얘랑 FX랑 같다라고 놨어. 계산 끔찍하지 않냐?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n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n 플러스 5n 플러스 6은 루트 x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하니까 양변 제곱하면 계산 짜증나잖아. 그것보다는 오케이? 이해됐어? 그것보다는 얘랑 QN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요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속 편하다는 얘기야. 물론 얘랑 해도 되겠지. 근데 시간상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차피 둘 중에 아무 데나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돼. 그때 좀 더 손쉬운 쪽을 선택하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풀자. 그리고 애지간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얘네들 더하면 2n 플러스 1 나오는 거. 그래서 얘가 x-2랑 x 플러스 2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n이 자연수야.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1사분면의 점이니까 양수여야 돼. 이거 양수 불가능하지. n이 자연수니까. x는 2더라. 그래서 결론이 QN의 좌표가 X좌표가 2. 그럼 Y좌표는 직선에다 넣든 이차함수에다 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4N 플러스 4라는 걸 알게 되지.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이 직선과 GX와의 교점을 구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굳이 말하자면 QN의 좌표, PN의 좌표는 뭐겠어? 4N 플러스 4,2. 오케이? 역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어차피 이 둘의 길이는 같을 때니까, Y는 X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한다면 곱하기 2 해도 되고. 편할 대로.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PN을 잡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이따가 할 얘기 때문에. 자, 그러면, QN이 잡혔으니까 PN은 자연스럽게 4N 플러스 4,2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PN, QN의 저 길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기울기가 1짜리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선분의 기울기는 뭐야? 두 점의 X 또는 Y좌표 간의 거리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된다. 끝. 왜? 1대1 대 루트 2니까. 뭔 소리지 이해돼 얘들아?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길이 또는 y 길이가 2라면 이 길이는 2루트 2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둘 다 3이라면, 그리고 얘네들 당연히 같겠지. 기울기가 풀마 1이니까. 그럼 여기는 3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해버리면 거리는 아주 쉽게 나온다. 뭐야? x끼리 빼건 y끼리 빼건 아무거나 뺀 다음에 그 값에다 루트 2만 곱하면 끝. 이해되지?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QN의 X좌표, PN의 X좌표에서 QN의 X좌표 빼면 그게 X 간의 거리지. 빼면 몇 나와? 4N 플러스 2지. 그래서 결론. PN, QN의 길이는 PN과 QN의 X좌표의 차 또는 Y좌표의 차인 4N 플러스 2에다가 루트 2 곱한 거.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을까? 시연이 이해돼? 이거 이해 안 돼? 어차피 이거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다 친다면 이거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래서 이 두 점 간에 x 간의 차를 구하던 y 간의 차를 구하던 아무거나 구한 다음에 루트 2만 곱하면 된다고. 그게 길이라고. 됐네? 구했네?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할 거 계산하면 되지. 이해됐을까? 지금 얘가 ln인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n에다가 2, 3, 4, 5 넣은 다음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뺀 다음에 루트 2 마지막에 곱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2 집어넣으면 10, 14, 18, 22에 전체 루트가 붙어 있는 거지. 문제에서 시킨 거. 그러면 마이너스 8루트 2다. 그 값의 제곱 구하래지. 정답 128. 이해됐어?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얘들아.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봅시다. 내가 풀지 말라고 했는데 375번 보자. 375번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 자, 문제는 굳이 풀 필요 없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모양인 거 보이지, 얘들아? 같은 상황인 거 보자. 자, 375번 보면 일단 얘는 그냥 역함수 관계라고 일단 줬지. 자, fx는 루트 x 마이너스 1 했으니까 2,0을 시작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고 걔랑 y는 x의 대칭인 2차 함수의 절반짜리가 있었대. 자, 이때 또 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점이 PQ.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자, 이때 이제 이 문제에서 뭐 쓰나 보자. 이때 원점인 O까지 해서 삼각형 OPQ를 만들었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다. 그러면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대로 이 삼각형은 일단 OP와 OQ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니? 그러면 이걸로도 알 수 있겠네.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어?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에 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외심이 있을 거야. 외접원의 중심이. 맞아? 자,
물론 요거를 몰라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얘네들이 대칭이니까. y는 x, 요 선의 대칭이니까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외심이 요 y는 x 위에 있지 않아. 그럼 얘네들의 거리가 같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외심은 y는 x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도 되고, 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얘가 OP와 OQ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요걸로 이해해도 y는 x 위에 있겠지. 이렇게 이해도 좋고. 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쓸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래.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를 씌운 루트 2분의 5, 즉 2분의 5 루트 2라는 소리지. 맞아? 얘가 반지름이지. 그리고 그 반지름은 너희가 알다시피 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누구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어? 제일 쉬운 원점이지. 이 길이가 얘란 얘기지. 근데 이 길이는 뭐야? y는 x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이 길이가 얘래. 그러면 얘와 얘의 x 또는 y 간의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2분의 5란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점 좌표는 무조건 2분의 5, 2분의 5다. 오케이? 됐네? 외심 좌표 나왔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이제 구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거기 네모칸 안에 보면 P의 Y좌표 구하시오잖아. 그지? 그럼 P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냥 지금 얘들아, 우리 지금 이 배운 대로만 쭉 간 게 어디까지 구한 거야? 나까지 바로 구한 거야. 보여? 나까지 바로 구한 거거든? 그럼 마지막에 다는 CP랑 CO랑 같았으니까 이 점 좌표로 했는데 나는 사실 이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한 게 다해서 문제에서는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배운 대로 하자면 뭐야? 이 길이랑 얘랑 같다라고 놓는 게 더 편한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는 이 길이 구하라고 이 길이로 같다라고 했지만 이쪽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 편하다고. 그러면 얘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얘의 식은 당연히 y는 x제곱 플러스 2일 거거든? 역함수 진짜로 구해보면 알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점 좌표를 a, a제곱 플러스 2라고 둔 다음에 거리가 얘다 라고 풀면 답 나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P가 됐든 Q가 됐든 사실 아무거나 해도 돼. 그때마다 문제마다 너희가 편한 쪽으로 가면 돼. 뭐로 하든 상관은 없거든. 좀 더 귀찮냐 좀 더 복잡하냐 그 차이일 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 봐도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갔지. 이게 되게 전형적인 형태거든. 알겠지? 역함수 관계는 2개 준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줘서 그때 나오는 교점이 나오는데 그 교점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푸는 문제에서 얘네 둘은 y는 x의 대칭이다. 그리고 이 길이 똑같다. 그래서 뭐 삼각형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길이 같다. 다음 이 두 점 교점 좌표도 당연히 역함수 관계다. 이딴 거. 지금 내가 말한 게 다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꼭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370번 갑시다. 자, 370번은 사실 그냥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만든 형태야. 그냥 여기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없거든? 그냥 딱 하나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는 느낌? 근데 너희 다 알아. 해봤거든. 예전에. 자, 얘들아. 어떤 막 그래프, 도형, 함수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하낸다. 이거 뭐야? 기울기. 그래, 다 알잖아. 이거 x1, y1과
x2, y2 간의 기울기 뜻하는 식이지. 그러면 거기 써 있는 걸 보자. x1 플러스 x2분의 y1 플러스 y2지. 얘들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를 바뀐다고 뭐 대단히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니야. 이 형태는 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x1, y1과 누구?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 간의 기울기지.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x1, y1은 어디 위의 점이야? 주어진 fx 위의 점이야. 다음 문제에서 준 q도 fx 위의 점이지. 또 다른 점이지. 근데 얘로 바꿔야 돼. x2, y2를 q라는 점을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뭐 한 거야? x랑 y 둘 다 바꿨지. 뭐 한 거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건 주어진 fx 위의 한 점과 그 fx를 원점 대칭한 무리함수 위의 한 점, 그 두 점 간을 이은 선의 기울기의 최대 치수값 구하라는 얘기야. 요까지만 알아먹으면 돼, 이 문제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됐지,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요거 한 번쯤만 봐도, 얘들아. 이거 다들 알다시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를 쉽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fx가 있는데 얘를 원점 대칭한 함수를 gx를 하자. 이때 fx 위에 한 점 p, gx 위에 한 점 q 했을 때 pq의 기울기 최대 치수값 구하시고 라고 하면 너희가 다 알아먹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만 눈으로만 봐두면 돼.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면 fx는 2루트 x-3 플러스 2 정의역이 3부터 67까지. 자, 그러면 여긴 없지만 우리 gx도 만들자. 원점 대칭 이동한 gx도 만들면 되는데 이거 사실은 만들자고 하면 만들 수야 있겠지. 이거 못 만들면 말이 안 되니까. 만들자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왜냐면 y의 보호를 바꿨으니까 얘에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다 바뀔 테니까. 그치?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 왜? 그냥 시작점만 바꾸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식으로 바꿀 이유도 없어. 그리고 얘도 정의역이 이거 바꿔야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근데 만약에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잖아. 파악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래프로 바로 달려가도 돼. 상관없어. 왜냐? 자, 얘는 3,2를 시작점으로 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야. 근데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시작점으로 하는 얘랑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힌 다음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리스만 쓰면 돼. 칠 필요 없어, 사실.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려보면 알잖아. 그려보면, 식 이렇게 되겠구나. 방향성. 나오잖아. 왼쪽, 아래. 맞네. 다음. 당연히 정의역. 얘가 3부터 67까지면 얘는 마이너스 67부터 마이너스 3까지겠네. 보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 식 안 만들어도 돼. 괜찮아. 근데 굳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위에 한 점과 요 위에 한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냐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냥 지엽적인 거라 그냥 그런 거 따면 돼. 자, 기울기가 언제 제일 클까? 언제 제일 클까? 얘랑 얘 동시에 접할 때. 이때 기울기가 제일 크겠지. 왜냐면 여기 위에 한 점과 여기 위에 한 점을 이을 건데 그 이은 선 중에서 이것보다 더 기울기를 높게 할 수 있어? 없잖아. 불가능하지. 이것보다 기울기를 더 들어 올렸을 때 얘랑 안 만나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이때가 최선이지. 이때가 제일 기울기가 크겠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얘네 둘이 원점 대칭 관계니까 얘한테 접하면 얘한테도 접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굳이 귀찮게 얘한테 접한다 한 번 하고 얘한테 접한다 하는 거 없이 아무 데나 접하면 되지. 그러면 얘 원점 지나는 거 확인됐으니까 y는 mx랑 얘랑 접한다. 두 식 합친 다음에 판별식 0이다 하고 하면 바로 답 나오겠지. 이해됐어? 뭔 소리 하는지? 다음 최소일 때 보자. 최소일 때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최소일 때로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시작점 지날 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누워있는 선이 존재할 수 있지. 언제야? 양 끝점 지날 때. 이때가 더 누워있잖아. 그지? 양 끝점. 즉 얘로 따지면 67, 몇이냐? 18.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18이겠지. 요때. 이거는 그냥 지엽적인 거야. 이거 여기서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얘들아. 이거 뭐 100% 아니야. 그냥 이 문제에서만 이런 거야. 그래서 최소일 때가, 기울기가 최소일 때가 양 끝점 지날 때. 그럼 얘도 굳이 얘네 둘 가지고 하지 말고 원점이랑 얘랑 또는 원점이랑 얘랑 하면 되지. 아무거나. 어차피 대칭으로 존재할 테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최대일 때는 y는 mx와 요 무리함수 간에 접할 때 m값 구하면 되고 최소일 때는 원점과 67, 18을 지나는 기울기 구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값 구해보면 이때 m값이 1 나오고 최소값 구해보면 이거는 뭐 그냥 67분의 18이지.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시오. 더하면 정답 67분의 85. 그래서 지금 분모에서 분자에서 분모 빼랬으니까 정답은 18이겠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뭐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건 없어. 그냥 그려보면 대충 너희가 찾을 수 있거든. 중요한 건 요거 한 번쯤 요거 한 번쯤은 표현법으로 한 번쯤은 봐두고 두 번째 혹시나 헷갈릴까봐 하는 말인데 진짜로 너희가 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함수 루트 때문에 너희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 무리함수에서 원점 대칭 이동할 때 여기 루트 앞에 부호 바꿔야 된다. 뭔지 알지? 왜냐면 y의 부호도 바꾸고 x의 부호도 바꾸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그지? 자, 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 73, 74 중에 질문 있니? 없으면 넘어가자. 74. 74. 아니 근데 그렸거든요. 근데 둥근 게 둘이라서. 문제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진짜 제대로 읽었어? 진심으로? 네. 정말? 진짜? S가 어디야? S요? 어, 그 밑에. 여기지. T가 어디야? 위에. 문제 안 읽었잖아. 여기 같은데? 네,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랑 맞물리지 않을까? 아?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된다. 됐어? 쉽지? 응. 74번. 그래서 현아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가 애초에 의심해야 돼. 요 점과 여기 끝점 있잖아.
그 두 점과의 관계가 얘네 두 점 간의 관계랑 무슨 관계인지를 보면 돼. 그럼 딱 맞물리는 게 보이거든. 요 점 좌표랑 요 점 좌표가 역함수 관계고 요 점 좌표랑 요 점 좌표가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딱 맞물려. 이 길이가 여기에 딱 들어가. 왜? 이게? 네 인생이 훨씬 복잡해. 어? 이 정도는 안 복잡하지. 봐봐. 자, fx가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k 플러스 3. 두 번째 식이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k 플러스 3. 위에 거는 x가 2 이상일 때 쓰고 아래 거는 x가 2 미만일 때 쓴다. 그럼 일단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래.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어져야 돼. 그치? 얘가 이어지지 않아도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언제야? 범위가 얘는 뭐 1부터 3까지고 얘는 뭐 3부터 5까지일 때 이럴 때만 가능한 거야. 왜? 끝이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안 이어져도 이거 1대1 대응 맞잖아. 안 이어져도 되거든. 근데 이게 끝이 없으면 얘가 더 이어진다는 얘기잖아. 얘가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떨어져도 돼. 근데 얘는 그냥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다 쓰고 2보다 클 때는 이거 다 쓰랬으니까 얘는 이어져야만 해. 그러니까 위아래식에다가 몇 넣어야 돼? 2 넣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돼. 2 넣으면 이거 때문에 그런가? 그럼 2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6마 k랑 루트 마이너스 6풀 k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양변 제곱하면 답이 안 나오지.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머리를 써야지. 머리. 봐봐. 이거 양수지. 0 이상의 수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지. 음수네. 얘는 양수지. 음수랑 양수랑 똑같대. 언제만 가능해? 어떤 애는 플러스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래. 근데 둘이 똑같대. 언제 똑같아? 딱 한 번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 안 돼. 이거 제곱하면 양변 똑같잖아. 그래서 K가 6이야. 그래서 얘가 식이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된다. 이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x가 2일 때 마이너스 3. 얘도 맞나? x가 2일 때 3이지. 얘도 3이지. 그럼 2,3을 교점으로 찍고 시작점이지 둘 다. 그러면 얘는 방향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얘는 방향이 왼쪽 위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이지. 요 점의 대칭인 두 그래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대 대응 맞지? 한 겹치니까 이어져 있고 자, 이때 역함수에다가 지금 K가 6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구하래. 그치? 그럼 이거 힘들게 원래는 역함수에다가 1 넣은 값, 역함수에 5 넣은 값은 원래 함수에서 y가 1일 때랑 5일 때 찾아야 되는 건데 누군지 모르니까 얘한테도 넣어보고 얘한테도 넣어봐야 되는 거 맞지만 그래프를 아니까 누가 봐도 보이잖아. 자, 첫 번째 요거 원래 함수 그래프를 해서 y가 1일 때 x값 찾으면 되지. 그 y가 1일 때의 x값은 여기 있네. 얘가 역함수 1값이잖아. 그럼 어디다 그래? 어디서 찾아야 돼? 2보다 큰 쪽의 함수. 여기서 나오겠다. 얘가 1일 때의 x값 찾으면 되지. 다음 두 번째 원함수에서 y가 5일 때의 함수값. 그럼 y가 5일 때는 뭐 여기 있겠지? 그럼 5일 때 함수값은 y가 5일 때 x값은 여기 있지.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어디다 넣어야 돼? x가 2보다 작은 범위 넣어야겠지. 그러면 넣어보면 나오겠지. 얘가 1일 때의 x값 찾고 얘가 5일 때의 x값 찾으면 두 개가 정답. 끝. 됨? 자, 다음 넘겨서 한 장 남았다 얘들아. 한 장. 자, 76번. 지금 76번은 거의 안 그린 사람들이 태반인데 얘들아 이 문제 그냥 진짜 뻥아치고 1분도 안 걸려서 풀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일단 시키는 그래프 똑같이 그려보자. 자, 하나는 꼭지점이 1,0인 이차함수의 절반. 다음 시작점이 1,0인 무리함수. 그리고 중심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요 세 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S1, S2, S3라 한다. 자, 그려보자. 자, 첫 번째 2차 함수 절반 1,0을 꼭지점으로 하는 1보다 작을 때 그리려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0 넣으면 1이니까 여기도 지나겠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됐니? 뭐 풀로 그리자면 여기서 더 이렇게 가겠지만 됐고. 다음 두 번째 1,0을 시작점으로 하는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인데 쟤도 2 넣으면 1 나오지. 그러니까 2,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얘들아 근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x제곱의 개수랑 루트에서의 x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 둘의 굴곡은 똑같단 말이야. 즉 얘네들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 관계가 나온단 말이지. 시작점만 다를 뿐.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볼까? 얘들아 봐봐. 굴곡이 같다는 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 정사각형이 있었어.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봐. 두 개가 정사각형이. 하나는 요렇게 있는 애고 하나는 요렇게 있는 애야. 굴곡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더한 거나 여기랑 여기 더한 게 똑같지 않을까? 그지? 굴곡이 똑같다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요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을 그리자. 원은 1,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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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나는 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요 세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영역이 세 개가 나온다.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여기. S1. 두 번째, 여기. S2. 그 다음 여기. S3.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 S3의 넓이 구하래잖아. 그럼 요 S3를 자세히 딱 보면 일단 얘를 나누자. 여기는 원의 모양에 빠진 부분이 아예 없는 정확한 반원이지. 그지? 요 반원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반지름이 일자리는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일 거야. 됐지? 문제는 여기야. 여긴데 보이니 얘들아? 요 넓이잖아. 나눠볼까?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아니야? 맞아? 1이야. 이거 두 개 더해서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얘네 둘 더해서 1. 정답. 끝. 그거 없잖아. 그지? 별게 없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딱 한 꼭지 남았거든? 377번 보자. 이게 오늘 하는 거의 가장 마지막 중요 포인트거든? 요거 잘 들어봐, 얘들아.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꽤나 곤란할 수도 있거든? 모르면? 알면 되게 쉬워.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할 게 뭐냐면, 원함수,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뭐야? 원래함수랑 역함수 간의 교점 구하래. 그럼 뭐 했어? 원래함수랑 y는 x의 교점 구했지. 맞아? 맞아.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줬을 때는 원래함수가 주어진 원래함수가 애지간하면 증가함수로 줬을 거야. 애지간하면 증가함수로 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너희가 그냥 원래 풀던 대로 풀었을 거야. 그래, 그거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도 돼.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추가하자는 얘기거든? 그럼 뭐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라면,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라면, 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 간의 교점으로 풀지. 그래서 그 교점은 너희가 알다시피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겠지. 여기까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377번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그래프는 뭐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새로 너희가 이제 마지막쯤에 배우면 되는 애거든? 감소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야. 그러면 얘는 좀 특이하거든? 자, 예를 들어보면서 보자. 거기 있는 문제처럼. 자,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야. 그래서 그 함수를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그리면 역함수는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y는 x의 대칭인 건 맞거든? 식에서 x와 y 위치 바꾸는 것도 맞거든? 그래서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요선으로 접으면 되잖아. 접었을 때 얘가 어디로 가겠어? 얘가 이렇게 가겠지. 요 모양이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그지? 그리고 요 모양이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얘가 역함수란 말이야? 하얀 선의 역함수는 노란 선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시험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 얘들아? 하얀 선인 원래 함수와 노란 선인 역함수랑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교점이 이렇게 나와.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이 무지 많을 수도 있어. 언제? 교점이 언제 제일 교점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간에 자, 요거는 너희가 좀 알고 있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을까? 있어. 언제야? 첫 번째, 원래 함수가 y는 x일 때. 그러면 원래 함수, 역함수.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지. 또 뭐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일 때. 왜? 자, 여기에 대칭이야. 근데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거 이 선에 대칭시키면 또 이거 아니야? 무수히 많아. 이거 원래 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원래 함수가 y는 x일 때. 두 번째,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때. 이때 뭐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간의 교점이 무수히 많아. 오케이? 요거는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거든? 요거는 그냥 하던 김에 나온 얘기고 이해되는데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증가함수는 너희가 이미 배웠고 너희가 충분히 잘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감소함수일 때를 추가하자는 거야.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잘 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어떤 함수가 감소함수야?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면서 저 위에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어디서 떨어지건 간에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y는 x를 한 번은 만나겠지.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시작해도 내려가잖아. 감소함수니까 내려가면 아무리 조금씩 찌근찌근 내려가더라도 어떤 간에 y는 x를 한 번은 만나겠지. 그럼 거기에서 무조건 교점 나오겠지. 역함수와의 교점. 근데 더 내려가잖아. 내려가. 근데 걔 역함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를 구해보면 y는 x 위가 아닌 두 점에서 또는 얘가 더 이렇게 꾸불꾸불할 수도 있잖아. 그럼 교점이 여기 또 나올 수도 있겠지. 교점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 교점 여러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y는 x 위에 있고. 오케이? 나머지 점은 y는 x 위에 없어. 근데 당연히 얘들아 이 그래프 두 개가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교점도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겠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이 y는 x 대칭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요점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여기서 뭐까지 나왔냐면 얘들아 이 두 점은 무조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 왜? x랑 y 위치가 바뀐 거니까 얘네들의 기울기 무조건 마이너스 1대잖아. 얘가 a, b라면 얘는 b, a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또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다음. 그럼 얘네들이 쌍으로 존재하는 거지. 이쪽만 만나고 이쪽에서 안 만난대. 말이 돼? 안 돼. 얘 여기에서 만났다면 여기서도 무조건 만나야 돼.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y는 x랑 한 번밖에 안 만난댔지? 감소함수니까. 내려가면서 한 번 만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선의 대칭으로 두 번 만나지. 여기서 여기 만나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두 번 만나면 여기서 두 번 만나겠지. 짝으로 만난다는 건 뭐야? 짝수계로 만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이 감소함수는 y는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있어. 한 개만. 딱 한 개. 거기에다가 추가로 y는 x의 대칭으로
쌍을 이루면 교점이 나오게 돼. 이 관계처럼. 짝을 이루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총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홀수개야. 여기서 짝수개가 나오는데 여기 무조건 한 개니까 무조건 홀수개야. 전체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홀수개가 나온다. 그리고 그 교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게 y좌편이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해됐을까? 얘들아, 지금 이거 내가 한 말 이해됐어? 진짜? 리얼? 됐지? 이제 이해돼? 정화? 진짜? 이게 역함수와 원래 함수 간의 교점에서 마지막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쯤 딱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이해됐으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지금 풀어봐, 얘들아. fx가 ax 플러스 b랑 cx제곱 플러스 2분의 5x로 나뉘어져 있고,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쓰고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대. 자, 이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fx는 역함수를 존재한다. 두 번째 조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교점이 3개다. 그 교점의 x좌표는 순서대로 마이너스 1, 1, 2다. 이때 A, B, C를 구하시오. 기출문제다. 내 말 이해되나? 얘들아, 내 말 이해되면 봐봐. 만약에 저 fx가 증가함수라면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통해서 우리는 교점의 풀좌표를 알 수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2, 2여야만 해. 증가함수라면. 오케이? 됐지?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1, 1, 1, 2, 2를 지나야 되는데 그거를 저 식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를 생각해야 돼. 형아, 뭔 소리인지 이해돼? 보자. 이거 하나 정도는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내가 말한 거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 이거 하는 문제거든? 잘 봐봐. 이해되면 돼. 자, 그럼 저 문제에서 얘가 역함수로 갔는데 했으니까 1대1 대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이어지면서 증감이 같아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증가함수면 얘도 증가함수고 얘가 감소함수면 얘도 감소함수여야 돼. 그리고 둘은 이어져야 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x에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2분의 5가 같아야 돼. 다음, 쟤네 둘의 증감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둘 다 증가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둘 다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봐봐. 지금 1보다 작을 때가 1참수니까 1보다 작을 때 1참수가 이렇게 증가함수야. 그럼 얘들아, 얘가 풀로 증가함수가 나오려면 2참수가 어떻게 그려져야만 하니? 아래로 볼록인 2참수의 절반만 그려야 되지. 그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려져야만 해. 그래야 모두 증가지. 그 말은 둘 다 증가 이 상황이라는 말은 저기 개수를 잘 봐. A가 양수고 C도 양수라는 소리야. 맞아? 둘 다 증가가 되려면 C가 양수고 A도 양수여야 돼. 그리고 역함수와의 교점 x좌표가 요거라는 건 교점의 풀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 2,2여야만 하지. 왜? 증가함수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봤을 때 C값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얘가 1,1을 지난다라고 두니까 C값이 음수 나오잖아. 전제 조건이 안 맞지? 불가능해. 나올 수가 없어. 1,1을 지날 수가 없어. 증가함수라면.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나가자. 얘가 둘 다 감소함수라고 생각해보자. 그 말은 1을 기준으로 1차함수가 감소함수고 2차함수가 위로 볼록인 2차함수의 절반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와 C가 모두 음수라는 소리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나오는 거야.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한 점이고 나머지 두 점은 대칭으로 존재하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쓰자면 이때는 이 fx가 어느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가운데 있는 1,1은 지나지. 얘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으로. y는 x의 대칭으로 만나. 근데 지금 한쪽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 한쪽에 x좌표가 2라고 줬잖아. 근데 얘네들이 y는 x의 대칭 관계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풀좌표 준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쪽에 x좌표가 이쪽에 y좌표가 돼야 되고 이쪽에 x좌표가 이쪽에 y좌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세 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요 세 점을 식에다가 대입만 싹싹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은 윗식에다 넣어야 되지. 1보다 작은 수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다라는 식이 나오고 다음 1,1은 아무데나 넣어도 되지. 그럼 넣으면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2분의 5인데 그게 1이다. 여기서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는데 전제 조건에 맞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굳이 넣을 거 없이 요 식과 여기서 만들어진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식이랑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주면 b가 2분의 3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정답. 좀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증가냐 감소냐 따졌을 때 이때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일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갔을 때 이 점의 좌표를 너희가 찾아내고 2에서 찾아내면 돼. 이 점 좌표
지금 문제에서 준 x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감소함수상에서 그러면 fx가 요 점을 지나야 되는구나가 이해되면 돼. 왜? 감소함수에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정 가운데서 y는 x 위의 점이고 그 외의 점들은 y는 x의 대칭으로 존재하니까. 오케이? 지금 문제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래며 근데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얘의 y좌표 돼야 되잖아. 얘의 x좌표가 얘의 y좌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지 세 점이. 오케이? 그러면 저 세 점을 지나네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대입하면 되지. 맞는 쪽에다가. 그래서 ABC 값 구하면 끝. 오케이? 이거 이 정도는 알아두자. 알겠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는데 안 알려줘 놓고 이렇게 되면 치사하긴 한데 뭐 잘못된 건 아니거든 사실. 학교에서 감소함수의 역함수의 특징을 알려줬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들아 안 알려줬으면 나올 확률은 높진 않겠지만 내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려보면 나오잖아. 여기 377번처럼 377번에서 지금 이거 모르면서도 답 3개라고 잘만 구하잖아. 그지? 왜? 그려보면 나오거든. 됐지? 이게 오늘 배우는 거에서 마지막이어서 중요한 걸로. 자, 그래서 377번은 어렵지 않게 교점 3개인 거 보이지? 그려보면. 지금 아까 지웠네. 아까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 그리면 나와. 교점 3개라는 거. 이 페이지 또 질문 있니? 78번은 수업 시간에 했지? 기억난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고 쉽시다. 마지막 페이지 질문 80번 만 하면 되지. 79번은 우리 수도 없다, 그지? 뭐야? 무리함수와 직선 간의 무리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의 개수 구할 때 그러면 무리함수와 1차함수 간의 위치 관계지? 그러면 뭐 뻔하지? 무리함수와 1차함수의 위치 관계는 시작점을 지날 때랑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 근데 얘는 y는 x는 가만히 있고 무리함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지? 무리함수의 시작점의 y좌표만 바뀌는 거잖아. 그럼 무리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뭐 어렵지 않게 접할 때랑 시작점 지날 때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거고. 자, 80번 마지막 하지. 80번 봅시다. 자, 무리함수가 있었고 걔랑 걔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내접하게 그릴 건데 제일 큰 게 몇이냐 하는 거야. 자, 주어진 무리함수가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 역함수는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조금 삐뚤긴 한데 대칭으로 영역이 존재할 거고 여기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언제 제일 넓냐는 거야. 이거 대단히 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얘들아.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 여기 안에다가 내접하게 사각형 그릴 건데 언제 제일 클까? 0,0과 여기 교점을 지나고 그 교점을 지나는 선, 즉 y는 x로부터 가장 거리가 멀었을 때 대칭으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생긴 이런 사각형일 때가 넓이가 제일 넓다 라는 거야.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얘들아. 그냥 한 번만 보면 돼. 요때 넓이가 제일 넓더라. 뭐 눈으로 봐도 이게 제일 넓겠지 당연히.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선의 길이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보다
대각선을 구하자. 이 대각선을 구하면 얘들아 이거 90도로 직교하는 거 맞지? 얘네들이 대칭인 두 점이니까 이거 y는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분 위에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뭐 하듯이? 마름모 넓이 구하듯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 구하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원점이니까 됐고 요점 좌표 구해야 되지? 요점 좌표는 얘는 x다라고 풀면 되잖아. 그치? 양변 제곱하면 x제곱은 5x 0,0 5,5 요점 좌표 5,5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요점이건 점을 구하던가 아니면 이 점을 임의로 찍은 다음에 이 y는 x부터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던가. 여튼간 내가 필요한 건 요점 정확히 구하자는 건 나 이 길이가 알고 싶은 거니까. 좌표보다는. 그지?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언제 제일 길어? 얘랑 평행한 직선과의 접점에서 제일 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요 위의 점을 임의로 찍어서 길이의 최대값 구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길이의 최대값 해보자. 왜? 오늘 배웠으니까. 얘들아 요 점과의 거리 최대값 할래? 요 점과의 거리 최대값 할래? 역함수와의 거리 최대값. 왜? 좌표가 이쁘니까. 그래서 얘 역함수를 구해주자면 오늘 아까 했었다. 그지? 무리함수 위의 점보다는 2차 함수, 역함수인 2차 함수 위의 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했었어. 그래서 얘 역함수 구해보면 이거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a, 5분의 1 a 제곱이라고 두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y는 x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오케이? 됐어?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0과 a, 5분의 1 a 제곱 간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1 a 제곱의 절대값. 얘가 최대면 돼. 지금 나 뭔 짓 하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이 분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분자가 최대면 되지. 그럼 분자의 최대값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a제곱 플러스 a라고 둔다면 분자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거 a가 2분의 5일 때 최대인 거 보이니? 꼭지점. 얘는 a가 2분의 5일 때 최대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4분의 5. 누구의 최대값? 분자의 최대값. 분자가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보이지 얘들아. 여기 이 무리함수 위에 점으로 찍으면 여기가 루트가 있는 식 나올 거 아니야. 루트가 있는 식의 최대값 우리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분자의 최대값이 4분의 5니까 내가 알고 싶은 저 식 자체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4분의 5겠지. 해서 4루트 2분의 5가 대각선의 반쪽의 최대값.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우리 최종적으로 구한 게 어디 길이의 최대값 구한 거야? 요 길이 최대값. 됐니? 그러면 저 대각선 전체 최대값은 얘한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넓이의 최대값 구해보면 자, 요 대각선 길이 몇이야? 5루트 2. 근데 마름모 넓이 구하듯이 하는 거였으니까 2분의 1 곱해야지. 2분의 1에
첫 번째 대각선 길이 5루트 2,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는 얘한테 2 곱한 거.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5. 계산하면 4분의 25가 정답.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 아까 했던 그것만 기억해줘. 뭐? 무리함수 위의 점보단 임의의 점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알겠지, 얘들아? 이거 무리함수 위에 점 찍은 다음에 계산 안 돼서 못하지 말고, 무리함수 위의 점보다는 걔 역함수인 이차함수 위에 점 찍는 게 계산이 편하다,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그걸로 쭉 풀어낸 거야. 오케이? 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